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음된 거 내지는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안봉근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 더 심각한 것이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다 수첩에 일일이 기록한 게 하나가 나왔고, 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지시사항을 잘 정돈한 다음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적어놓은 게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지시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대면 조사가 없더라도 최소한 박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기소를 못하죠. 못하죠. 근데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쓰면서 그 공소장 내에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공모자로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검찰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났는데 한번 이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라는 이런 식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지금 검찰이 여러 차례 일정을 밝혔는데 청와대가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결코 대통령 조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압박카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늘 뭐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제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를 적시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혐의 적시한다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공소장에다가 예를 들면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그것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 정치적 후폭풍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까 봐 대통령은 어떻게 됐던 간에 뭐 피의자가 됐건 뭐가 됐건 기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가 결국 만일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형사소추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없죠, 지금.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이고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관심이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럼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사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꼼꼼하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몇 월 며칠 무슨 내용, 몇 월 며칠 무슨 내용, 그다음에 기밀이 누설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뭐 문자 메시지에 최 선생님의 컨펌 받아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게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들여보게 됐을 때 오는 정서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거부를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지는 정치적인 함의가 훨씬 저는 크다고 보는 게요.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뭐 신문들도 보수 신문, 진보 신문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설들이 쭉 나와요. 청와대의 게이트 수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 또 검찰이 대통령 범죄 행위 드러나면 국민에 다 공개를 해야 된다. 대통령의 검찰 조사 회피는 염치 없는 일이다. 뭐 참고 보기 힘든 대통령의 검찰 상대 줄다리기. 뭐 이런 제목이 나와요. 또 가장 심한 제목은 이거예요. 자기 살려고 나라 결단 내기로 작정한 대통령. 이게 사설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받아야 될 그 후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보도들이 단독해가지고 계속 넘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특정 언론이 단독으로 또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 김종전 차관 어제 조사받았죠, 그죠?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겁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그런데 지금 김종전 차관은 자신은 최순실을 몰랐다가 김기춘 전 실장의 소개로 알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종 문체부차가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을 도대체 최순실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항이 대답하기를 나는 애시당초 최순실 씨를 몰랐다. 뭐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다만 김기춘 전 실장이 어느 곳으로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최순실 씨가 있더라. 그렇게 돼서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났다.
이런 형태의 진술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전 실장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하늘의 맹세코 난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된 진술이 나버렸죠. 이제 진술이라기보다도 이제 김기춘 실장이 그랬다는 건 이제 김종 전 차관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가 된 건데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사실 뭐 저 최순실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검찰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 전 차관 수사를 할 테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이 관여한 모든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뭐 유신을 기초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에 간첩단 고문에서 조작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뭐 단 한 건도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이 사건도 끝끝내 부인할 겁니다. 초원 복국집 사건은 시인하셨습니까? 초원 복국집 사건은 그는 그때 그 뭡니까 이 그거 도청 우리가 파일이 너무 남이가 많았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 본인이 그 저 선거 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 운동에 대한 위헌 법률 신청을 해서 그 법이 알겠습니다. 위헌이 되는 바람에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시 화면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최저치 5%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지금 15%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이따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그냥 바닥을 찍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그 바라는 대로 지금 전국의 반전을 지금 깨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정 지지도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자신의 그 전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동력을 갖고 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지금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만약에 적시가 된다고 한다면 내주 초에 앉아 지금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일정들을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내달에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내일 또 예정되어 있는 촛불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국정의 그 주도권을 다시 장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근데 궁금해한 것이 뭐냐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된 단어로 든 게 샤이 트럼프였었어요. 그러니까 숨은 표가 있었다는 거죠. 샤이 박근혜, 숨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숨은 지지표가 진짜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친박들도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샤이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숨은 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샤이 박근혜라는 것은 청와대와 친박의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3주째 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도 샤이하다고 보기는 저는 힘든다고 생각하고 그 친박과 청와대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뭐 청와대에서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바꾸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응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10월 20일에 최순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청와대에서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이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단독 보도 특종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부류는 특종에 물먹은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막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해서 계속 특종을 하죠. 또 한 부류는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 검사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검사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와대가 무슨 대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항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국정 지지율 올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샤이 박근혜라고 그러는데 샤이 박근혜 우리말로 하면 좀 수줍은 박근혜 지지층들이 지금 봤을 때는 쉐임 박근혜 아닌가요? 너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좀 쪽팔리는 단계로 지금 지지층들이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심리적인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나는 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그렇지만 새누리당인 지지도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거의 당시 예전에 한나라당 때 뭐 탑대계 정당이었을 때 수준이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변에서도 상황 수습을 못하고 있고 새누리당 당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대표라든가 친지 친박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샤이가 됐든 쉐임이 됐든 숨어 있으면 새누리당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요. 아까 그 지역별 지지율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역 저는 뭐를 주목해서 보냐면요. 샤이 박근혜도 모두 20표가 주로 있는 지역은 바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보면은 여기 지금 5%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4%. 그렇다면 4%가 떨어졌다면 사실 이 20표가 만일 있다면 지금 이게 좀 오히려 좀 오르는 추세로 이게 반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글쎄 그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요. 아까 샤이 트럼프는 이게 뭐 밖에 나와서 대놓고 지지하고 이러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여론조사에서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냥 지지한다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부끄럽고 쉐임할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새누리당 지지율 말씀하셨죠? 새누리당에서 오늘 친박계라고 알려진 박명재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처 직원분들이 전부 많은 분들이 단신 공성하고 사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 거는 2004년도 차떼기 문제 때문에 천막 당사 갈 때 그때 진짜 당의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이죠.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현 당대표가 사실 당 사무처 요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 사무처 요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배가 당대표가 되는 아주 상당히 지금 기적적인 그런 사태가 아주 정치적 업적을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현 대표를 지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지금 국민들이 마음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지만 말 그대로 여당도 지금 탄핵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시국에 있어서 지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박명재 사무총장도 그러한 부분들에 책임을 지고 오늘 아마 테러를 열기 위해서 아마 간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또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희 그 다음에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증언으로 들었는데 특히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우리 당에 최순실이 영향을 미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부 찾아내서 다 배출시켜야 합니다. 다시 최순실입니다. 도대체 손을 안 뻗친 데가 어디예요? 아니 정당의 공천 과정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이게 도대체 뭐 어디 빠진 데 어딘데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예? 지난번 총선이 끝난 직후에 김문성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원 유세를 갔더만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도와주러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면면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아마 청와대에 오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비례대표가 선정됐을 것이다. 그런 아마 그 상당한 의심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청와대 오더가 결국은 최순실 씨의 이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국정농단하고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한번 공심위 보궐선거지만 공심위 위원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이렇게 공천이라는 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뒤에서 누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당대표가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는지. 근데 뭐 사실 지금 인터넷에 뭐 명단이 이렇게 떠돌고 있을 정도로 누구누구다라는 정황이 막 나타나고 많으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만 당대표가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한규 사장님의 진술, 또 아는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때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보도를 봐도 이게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뭐 사방에서 이게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또 이런 말씀하시죠. 대잡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기시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네. 저는 20년 전, 지금 이거 상황 보면서 20년 전 상황이 떠오르는데, 20년 전이 그러니까 1997년도에 김현철 씨가 그때 그 한보 비리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구속됐을 때 당시 96년 총선 15대 총선에서 김현철 씨의 오더를 받고 공천을 받고 된 의원들이 명단이 나돌았습니다. 그때 그 당내에서 김현철 씨를 이가 공천 준 사람들 나가라. 그때 서로 다 아니라고 막 손살을 치고 했거든요. 아마 지금 새누리당이 또 다시 한 20년 만에 어차피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생각이 때는 지금 최순실 씨는 투명 인간이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부터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교육 현장을 유린했습니다. 최 씨의 딸이 2학년이던 2013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 규정을 지켜달라는 교사에게 해고당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 앞에서 30분간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촌지 등으로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금품 공세에 청담고는 사실상 정 씨에 대한 출결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고3 때 단 17일만 학교에 나오는 등 각종 대회를 핑계로 무단 결석을 일삼았지만 학교 측은 출석 기록을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정 씨는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에서도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고 교장 승인을 거치지 않고 대회에 출전하며 교육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특히 중고교생의 공분을 샀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대거 촛불 시위에 참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유라 씨가 자기의 그 백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대학을 입학한 부분에 대해 대입을 준비하는 고3으로서 정말 화가 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교와 대학의 특기생 관리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학의 체육기자 전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대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든지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합뉴스 TV 오혜진입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인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립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네 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국정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겁니다. 100만 촛불이 모였음에 집값 퇴진을 요구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더 이상 이제 민심의 요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집회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대전과 광주는 물론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와 부산에서도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 50만 명, 각 지역 50만 명 등 모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올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도심 곳곳에서 행진도 벌일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에도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지원단 자원봉사센터와 물품 안내소 등을 운영해 많은 시민이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여러 불편사안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아입니다.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국내 소매 판매는 8월보다 4.5% 줄어 5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부진한 데는 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도 있지만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3분기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444만 5천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0.1%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은 작년 3분기 제자리 걸음을 시작으로 벌써 5개 분기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늘지 않으니 가계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당 월 소비 지출은 257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7%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0.1% 줄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소비 지출도 3분기 연속 줄고 있습니다. 식료품, 술, 담배, 보건, 교통, 통신 등 대부분 항목에서 작년 동기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나마 에어컨, TV 같은 가전제품 지출이 좀 늘었는데 이것도 폭염과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같은 내수 부양책 덕분이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의 비중을 뜻하는 평균 소비 성향 역시 71.5%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소득 수준의 양극화 정도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4.81로 1년 전 4.46보다 커졌습니다. 통계청은 소득이 없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특히 저소득층 전체 소득을 확연히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소득 배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은 오전까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해소되는 건 비 덕분인데요. 현재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가 넘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도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전북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충청과 남부 내륙은 5에서 20, 중북부와 제주도는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나 높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광주 12도, 대구는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를 비롯해 대구 18도, 울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고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과 내일 날씨 비교였습니다.